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달 26일에 있었던 YTN 6월 시청자위원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선 이브닝 8 뉴스와 뉴스 21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최근 자막과 관련해서 최근에 YTN 자막이 간략해지면서 너무 지나치게 생략한 것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을 몇 번 했는데, 이번 이브닝 8시 뉴스와 뉴스 21에서는 좀 부정확하거나 화면 내용이 그 보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수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 야구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한 보도에서는 야구공의 골절, 스크린 야구장 안전 사각, 스크린 야구 등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 사각이라고 줄여서 사각을 사각지대라는 뜻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용법입니다. 이 밖에도 급정거로 싣고 달리던 파이프가 운전석에라고 하는 자막은 급정거로 싣고가 같이 이렇게 읽힐 수 있어서 좀 오해 여지가 있었고, 외국인 실습생의 불법 노동 지난해 최고, 그래서 좀 이것도 좀 그 조사 사용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예입니다. 또한 양승철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정황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된 보도에서의 자막은 첫 고발인 수사 핵심 관계자 출국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고 음성 없이 화면만 볼 경우에는 자막만으로 보도의 중심 내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행정처 컴퓨터 통째로 달라 압수수색 카드 만지작 등에서는 카드 만지작과 같이 좀 비유적 표현은 좀 다른 말로 바꾸어 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브닝 8시 뉴스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브닝 8시 뉴스의 화면 구성은 뉴스 21에 비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세련되지 못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브닝 8시 뉴스의 화면을 보면 차현주 앵커가 서울 야경을 배경으로 멘트를 하는데, 이제 서울 야경이 아래에 있고 중간에 이브닝 8 뉴스라는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8시쯤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그런지 석양을 아마 암시하는 그런 분홍색과 붉은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이 프로그램을 본 날이 굉장히 더웠는데, 요즘과 같이 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화면이 굉장히 덥게 느껴져서 조금 계절에 맞게 시원한 색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반면 뉴스 21의 화면은 좀 푸른색 기조로 가서 좀 상대적으로 좀 시원해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브닝 8 뉴스, 그다음에 뉴스 21 두 프로그램 구성과 그다음에 배치,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아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됐던 그런 것들을 좀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볼 당시에는 YTN의 저녁 메인 뉴스가 8시 뉴스인지 9시 뉴스인지 이게 좀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는 한번 여기 그 사측에서 어떤 컨셉으로 이제 만드신 건지를 제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통 이 뭐 MBC라든가 KBS라든가 SBS 이런 방송들이 메인 뉴스를 8시로 할 것인가 9시로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상당한 고민 끝에 이제 내린 그런 결정들, 뭐 기타 다른 뭐 방송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이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YTN의 경우는 그러니까 8시를 메인으로 하는 뉴스도 있을 것이고 9시를 메인으로 하는 뉴스도 있을 것인데, 그 두 경우를 모두 어떤 경쟁을 하는 그런 그 시스템에서 8시 뉴스와 9시 뉴스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렇게
그 약간의 차별을 둬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당시에는 어떤 것이 이제 메인인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8시 뉴스가 메인 뉴스였다면은 한 명이 진행하기에 그리고 시간이 더 긴데 9시 뉴스보다 더 2배로 길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한 명이 진행하기에 그 1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좀 힘겨워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좀 뉴스치고는 길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진행자도 힘겨워 보이는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9시가 메인 뉴스였다면은 왜 시간이 8시 뉴스에 비해서 짧은지 그래서 어떤 것이 그 YTN의 그 저녁 메인 뉴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가 확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한 그런 그 적십자예돈 대표단 출발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브닝 8 뉴스에서 자막에 박경서 원래 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회장인데 박경서 한적회장 이렇게 표시가 맨 처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서는 한국적십자사 회장으로 표시가 됐고 또 그 다음에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 표기가 혼란이 있었고 또한 정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위 표시를 좀 정확하게 통일을 시켜서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의 혼란을 일으킬 부분도 있었는데 이브닝 8 뉴스 중에 88 영상 코너를 보면 자막에 친박 메모 주인공 박성중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박성중이 친박인 것처럼 친박 메모 주인공 박성중인데 기자가 그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비박계 박성중 휴대전화 메모거든요. 실제로도 박성중 의원에 관한 객관적인 팩트는 비박인데 자막에 친박 메모 주인공 박성중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청자들이 좀 혼란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관련 보도를 보면은 멕시코전을 앞두고 골키퍼 오초아 그리고 오소리오 감독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골키퍼 오초아의 신들린 그런 거미손 활약을 여러 가지 보도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오소리오 감독의 어떤 천재성에 대해서도 보도를 굉장히 극찬하는 내용으로 하셨는데 그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명장의 실수의 상대가 우리가 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훌륭한 명장인데 실수를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들렸고 이 멘트를 들으면 실전에 뛰기도 전에 선수들이 좀 겁먹게 되는 그런 멘트 아닌지 그런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멕시코는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런 좀 두려움을 심어준 것으로 보였고 그 자막의 첫 부분에 나오는 16강 불씨 살려라. 이것과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러시아 하원 연설 생중계 그리고 보도 내용에 맞는 현장감 있는 영상 등 굉장히 준비 있고 충실한 뉴스 프로그램으로 전반적으로 박수를 보낼 만한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YTN이 뉴스 전문 채널인데 따라서 저는 뉴스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제 24번 채널을 항상 보는데 최근에 조금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존재감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예를 들면 역사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뉴스보다 조금 더 많이 예전에 비해서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뉴스 전문 채널로서의 특성을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미 회담 전 정지 작업으로 북한 억류 미국인들을 가족의 품으로 이끌었고 타국의 전쟁터에서 전사한 군인들의 유해를 70여 년이 되었어도 영웅으로 대접하며 조국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노력은 국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평화의 미래를 열어가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맞아 과거의 아픔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도 YTN은 뉴스에서 잊혀진 한국 전쟁 시 국군 포로, 전사자, 현재 북한 억류자 등이 가족과 고향의 품으로 하루속히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날 뉴스에서 외교 통일, 정치, 사회 분야의 뉴스는 풍성했는데 경제 분야가 좀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분야의 소식을 심도 있게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자막 뉴스로 생산자 물가지수 3년 7개월 만에 최고, 고용 한파로 맞벌이 가구 9만 감소, 이달 수출 4.8% 감소, 조업 일수 감소 탓,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증가 등 사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자막 처리로 가볍게 처리한 것은 좀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볼 때 경제 뉴스가 넘쳐나는데 자막 뉴스보다는 본 꼭지로 자세히 중요하게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또 작다면 작은 부분이겠지만 자막 뉴스 관련하여 분야와 맞지 않게 분류된 것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면 경제 분야에서 스크린 야구장 안전시설 미흡, 고의사고로 참사막은 2명 의인상 등이 나온 것은 사회 분야로 돌리는 것이 적절치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좀 부적절한 분류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그 신승남 전 총장 성추행 패소가 자막 뉴스로 나왔는데 신승남 전 총장 이렇게 표기하면 이게 뭐 이분이 무슨 대학 총장인지 또 무슨 어디의 사무총장인지 사실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시청자가 많을 것 같으니까 이런 표기에 있어서도 유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브닝 뉴스 8이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 갖고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뉴스 책하고 그 88 영상이 있는데 이 88 영상에서 지금 이번 주에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뭐였냐면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갈등 관계 내용을 그 녹화하거나 녹취한 걸 가지고 프로그램 내용을 좀 구성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성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별로 없고 민경욱 의원이 그 뭐 이슈가 됐던 한 그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에 나가서 발언하려고 하니까 그걸 이렇게 쳐다보는 장면에 레이저를 쏘는 것처럼 이렇게 CG 장면을 했는데 결국은 사실상 구체적인 녹화나 녹취는 없는 상태에서 CG를 통해서 친박과 비박 간의 그 갈등 상황을 묘사하고 표현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 내용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녹화되거나 녹취되지 않았는데 원래 이 프로그램 의도에서 의도했던 비박과 친박 간의 갈등을 과장하기 위해서 또 그런 부분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CG까지 사용하면서 레이저 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이건 한 번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 21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21 프로그램은 좀 흥미로운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표방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브닝 8 뉴스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핵심적이고 그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스트레이트 기사로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한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 취지라든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성된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주로 앞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브닝 8 뉴스에서 얘기됐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그것을 스트레이트성 기사로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 다른 채널에서 9시 메인 뉴스를 가져가는 것에 비해서 우리는 다른 시간대에 메인 뉴스를 가져가고 이 시간대는 오히려 앞에 있는 뉴스를 요약 정리한다라는 것으로 프로그램 포맷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북미 정상회담의 인력을 뺏긴 탓인지 지방선거 관련 연속 기획 보도는 등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YTN의 경우는 유세 현장을 가다라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 주요 지역 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을 반영시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지사 후보의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 후속 취재를 나름대로 잘 했지만은 마지막까지 팩트 체크를 해주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또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보도는 중간에 그 특검이라는 것이 끼어들어 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언론이 이를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YTN도 마찬가지로 알려진 팩트 외에는 그냥 슬쩍 넘어간 것 같아 가지고 일부 선거 보도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 다소 편향된 친여 보도 성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개표 방송에서 YTN은 각 지역 문화재나 토산품 등을 배경으로 한 점잖은 그래픽으로 타사 못지않게 충실한 방송을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출구조사 방송에서 방송 3사가 광역이나 자치단체장과 일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했지만은 전국 교육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걸로 남자 앵커가 그런 멘트를 했습니다. 그 후 상대사에서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YTN도 뒤늦게 따라간 것처럼 보인 것은 제작진과 앵커와의 사전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뉴스 책책, 돌발 영상, 책책 토픽 같은 중간 코너물은 일반적으로 무거운 경성 뉴스를 조금 재밌고 가볍게 연상화한다는 취지로 잠시 쉬어가면서 호흡을 가다듬는 그런 느낌으로 제작하고 편집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코너물 중 뉴스 책책과 돌발 영상 2개가 연이어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책책 토픽은 6분 후에 방송돼 가지고 불과 10여 분 사이에 3개 코너물이 모두 나갔습니다. 이런 중간 코너물의 역할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잘못된 편집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기술 창업 런웨이와 뉴스 출발에 대한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간을 소유하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가는 요즘 세대에게는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기술 창업 런웨이에서는 공간 공유 플랫폼을 통해 신개념 공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엔스페이스 대표의 창업 스토리를 살펴봤습니다. 과연 요즘 어떤 공간들이 사랑받고 있는지, 공간 공유 사업의 비전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을 통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시작되는 프로그램은 매주 창업자에게 조언을 건네줄 멘토와 함께합니다. 그는 어떤 아이디어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창업자에게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는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인 정수현 대표가 소개되었습니다. 대표는 사업에 대해 카페, 회의실 등의 공간을 온라인으로 대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만남을 연결시키는 서비스라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창업 이야기의 키워드는 단연 공간과 공유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만들어가고 있는 플랫폼은 공간 대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전화나 방문, 이메일을 통해서 공간을 대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현장을 미리 살펴보고 가격 비교와 이용자 후기 등을 통해서 공간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멘토는 공유경제의 개념을 덧붙였습니다. 공유경제는 물건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서서
빌려주는 개념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우버, 에어비앤비 서비스 등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라고 설명했습니다. 멘토의 설명을 통해 공유 경제를 매개로 플랫폼 사업에 도전하는 창업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을지 궁금해질 때쯤 프로그램은 창업 현장으로 찾아갔습니다. 공간을 공유하는 회사답게 사무실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팀들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공간의 효율도 높이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고 합니다. 한 공간을 부동산 사업을 매개로 다양한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창업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것의 장점은 이 회사만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점심시간 이후 직원들끼리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회사의 자유롭고 활발히 소통하는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팀원 중 몇몇이 사무실을 벗어나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도는 원데이 노마드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평소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다른 공간에서 일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로 다른 창업자들도 도입해 볼 만한 흥미로운 제도였습니다. 대표는 최근 1인 가구, 스몰 스타트업 등을 위한 공간들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한 공간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간을 이용하고 제공하는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프로그램 후반은 창업자의 강연으로 꾸며집니다. 회사를 이끌어가는 목표나 창업의 숨은 이야기 등을 담아 진행됩니다. 방청객 없이 대표 혼자서 강연으로만 이 시간을 채우다 보니 자칫 시청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연 부분에 그래픽 요소를 사용해서 관련 자료들을 함께 보여주는 등의 추가적인 장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또한 멘토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단지 멘토가 창업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의 구조나 방향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멘토가 제 역할을 다해 나갈 때 프로그램이 더욱 풍성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창업 런웨이는 매회 새로운 창업 스토리를 통해서 창업자들의 열정과 다양한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트렌디한 창업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잡이 기능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몰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 몰카 영상을 삭제하고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YTN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에서는 몰카 탐지기로 현장 점검에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여자 화장실에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나서 탐지기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지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원센터에만 지난 50일 동안 500여 명이 피해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많은 피해 사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보도에서 피해자의 수를 연 단위로 비교해줬거나 피해 장소 비율 등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했더라면 몰카 문제의 심각성을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서는 피해자의 85%는 여성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삭제한 불법 촬영물만 2,200건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범죄에 대응해 오는 9월부터 몰카 피해 상담, 삭제 지원, 법률 소송, 의료비 지원이 국비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디지털 범죄가 날로 활개를 치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온라인상에 유포된 영상을 찾아서 삭제하고 이에 대해 피해 소송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몰카 삭제 비용은 우선 국가가 내고 가해자에게 통지 이후 한 달 안에 비용을 받아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실제 불법 유포된 영상을 삭제하는 데 드는 비용과 만약 가해자가 통지 한 달 이후에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질지 후속 조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한편 불법 유포 사이트가 주로 해외에서 서버를 둔 만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유엔과의 국제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의지를 인터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국제 공조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는 몰카 영상이 다시 퍼지지 않도록 길게는 3년까지 추적 감시하고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현행법에서는 유포자를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교가 없어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보도는 정부의 정책을 알리기 위한 현장을 찾아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알려주는 유용한 보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또 실행에 있어 문제점 등은 없는지 지속적인 추적 보도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